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의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자, 액다의 아바타 세계관 설명의 3부입니다. 이게 뭐 라이브는 2부라고 해놨는데 아바타는요 디테일에서 승부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 사실 본편 내용은 좀 재미가 없고 별 내용이 없어. 근데 영화의 설정이라던가 제작 비하인드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상으로는 오늘 아바타 물의 길이죠.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작 비하인드, 설정, 그리고 스토리 설명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바타는요 제작 비하인드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야?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작 비하인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제나 액다의 설명회도 그렇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찾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좀 틀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이라던가 고함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이제 블루레이 코멘터리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설정집이라던가 배우들 인터뷰라던가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바타가 개봉을 했습니다. 2009년에 아바타가 개봉을 해서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죠. 3D 영화의 규격이 생겼고 3D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놨고 그 다음에 뭐야 흥행도 역대 최고였어요. 20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강의 흥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샘 워딩턴 있죠. 샘 워딩턴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바타 처음 나왔을 때. 이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에 제임스 카메론이 샘 워딩턴한테 뭐라 그랬어? 너 어디 시골에 좀 내려가 있어라. 아바타 개봉하던 날에 너 어디 좀 시골에 내려가 있어갖고 한 달 살다 와라 그랬답니다. 왜 그래? 대중의 그 집중이라던가 대중과 매스컴의 집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흥행 관련돼서 이제 배우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설수에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뭐 몇 달 한 달 그 시골 내려가라 그래갖고는 아바타 개봉하기 전부터 시골 내려가 있었던 거야 샘 워딩턴이. 자, 그랬는데 이제 아바타가 역대급 흥행을 해갖고 이제 어리둥절했죠. 복복. 자,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존나 많이 벌었잖아요. 20억 달러를 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눈깔이 돌아갑니다. 이때쯤 되면 보통 그렇죠. 이게 주라기 시리즈도 그렇고 보통 흥행이 존나 잘 되고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엔 눈깔이 돌아가 버려요. 눈깔이 돌아가고 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니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어져. 그러기 때문에 어쨌건 2편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작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작 개발이 들어가냐면은 아바타가 원래 배급이 어디였죠? 20세기 폭스입니다. 20세기 폭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디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죠. 바로 루퍼트 머독입니다. 이 연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특별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대중과 미디어, 매스컴, 언론 그런 거 얘기할 때 루퍼트 머독 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자, 그래서 20세기 폭스의 대표였던 루퍼트 머독이 속편을 만들기로 하죠. 그랬는데 원래 아바타 만들었을 때 어땠어? 아바타 만들었을 때 그때 이미 제임스 카메론은 거장이었어요. 터미네이터로도 거장이었고 타이타닉으로도 거장이었단 말이야. 근데도 아바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 20세기 폭스가 좀 살짝 띠꺼워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바타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로버트 머독이 제임스 카메론한테 이제 속편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때 제임스 카메론이 반응은 뭐였어? 까짓 거만 해보죠. 뭐야?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바타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이때 제임스 카메론이 고민했던 게 뭐였어? 이제 총몽을 만들 거냐 아니면 아바타 먼저 만들 거냐 그 고민을 했었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인용했던 게 뭐냐면은요 벼락을요 같은 곳에 두 번 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 봐 라는 심정으로 만들었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죠. 벼락 맞을 확률이요 100만 분의 1 수백만 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벼락을 한 번에 두 번 맞을 확률은 더 낮단 말이야. 근데 벼락이 같은 곳에 두 번 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봐? 시나리오 작업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작가진들과 같이 생각을 했던 거는 가족주의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죽었다 깨나도 헐리우드에서 아주 노래 부르는 거 있죠? 헐리우드가 좋아하는 거 뭐야? 가죽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거든요. 보통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는 성질머리가 진짜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많이 죽었어. 나이 먹으면서
가족이 생기면서 제임스 카메론의 성격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개시쌍 남자라던가 약간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죠. 보통 가정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좀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뻔질나게 해요. 제임스 카메론도 그게 그 별반 다르진 않았죠. 그리고 흥행을 위해서라면은 보통 이런 가족주의 얘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제이크 설리가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바타를 이제 대서사시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한 속편인 게 아니라 5부작으로 만들어버려. 원래 뭐 한 1편, 한두 편 정도 만들고 마무리 지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그냥 큰 대서사시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걸 쪼개는 거야. 플롯별로. 쪼개갖고는 그렇게 5개로 만들어지죠. 그래갖고 5부작으로 만드는데, 자 5부작으로 만들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나이든 배우들은 그냥 돈 조금 더 찔러주고 잘 설득해갖고 장기 계약을 하면 된단 말이야. 보통 영화 만들면요 보통 1년에서 2년 걸려요. 1년 걸리면은 그건 거의 날림으로 만든 거고, 요런 대규모 블록버스터는 보통 2년을 잡는단 말이야.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잡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리포터도 겪었던 문제인데 애들은 커요. 아역 배우들 있잖아. 아역 배우들 애들은 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미리 5편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놔요. 마스터 플랜도 짜놓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애들이 어느 장면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왜? 그 사이에 애들이 잘하면 안 되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1편에서 2편에서 4편까지의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린다 쳐요. 그럼 애들이 변성기가 왔다던가 키가 컸다던가 그건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야? 예를 들어서 2편에서 3편으로 넘어갈 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변성기가 오면 어떡해. 그쵸? 그게 문제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야? 스파이더 있죠. 스파이더의 배우 누구야? 잭 챔피언. 얘가 이제 스파이더 배우를 했죠. 근데 얘 문제가 뭐야? 얘가 아바타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자랍니다. 실시간으로 자라갖고 지금 키가 몇이야? 185죠. 근데 영화 보면서 얘가 185라는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안 느껴졌죠? 왜 그래? 애가 자라기 전에 분량 다 찍었어요. 자라기 전에 그 왕자의 게임이 있잖아. 왕자의 게임에 산사 뭐라 불러? 거산사라고 불리잖아. 잭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가 185죠? 근데 아바타 물의 길을 찍을 때, 아바타 불과제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 키가 좀 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미리 다 찍어놔. 미리 다 찍어놓거나 아니면 추가 촬영할 때 있죠? 그때는 대역서. 그래갖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아역 배우들이 잘하면서 지장받지 않게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정말 위대한 거는요, 뭐 기술도 있지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3D 촬영 얘기하면서 아바타에서 뛰어난 점은 이제 3D 촬영 시스템을 정립을 시켜놨다 그랬죠. 존 랜더죠. 존 랜더.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제가 이분의 마지막 유작인데, 제임스 카메론 영화는 존 랜더가 제작 파트를 맡았단 말이에요. 제작 파트 뭐라 그랬습니까? 밥차 가져오기, 사람 섭외해주기, 스케줄 짜기, 그런 거 이제 프로듀서, 제작자들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존 랜더의 역량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임스 카메론 사단의 그 저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5부작으로 쪼개놓는 동시에 시간적 간극이라던가 아역 배우도 스케줄을 미리 다 짜놓습니다. 미리 다. 자,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팀들은 뭐를 해? 아바타의 세계관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던가 1편 제작자들이 판도라의 생태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짜놨고 거의 다 짜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바타 물의 길은 뭐야? 해양이에요. 해양. 물의 길이잖아. 그래서 판도라의 바다, 판도라의 해양 생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계관이라던가 생태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어쩌느냐, 제임스 카메론이 또 딜레마에 빠지죠. 왜? 제임스 카메론 하면은 뭐야? 고증의 미친놈이죠. 하려면 철저하게 아카이노처럼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제임스 카메론은요 고증을 중시하는 고증퍼거이기도 하지만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제작자.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랬어? 나비족 관련해 갖고는 나비족이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인간이랑 비슷한 그 문화라던가 사고 체계라던가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임스 카메론도 알아. 근데 왜 그랬어?
상업적인 재미를 위해서, 극중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 장비라던가 그 다음에 아바타에 나오는 생물들 있죠. 걔네들에 대해서 타협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고증이 너무 철저하면은 멋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잠깐만요. 아니 시발 아바타는 배경이 2100년대고 거기도 외계 행성인데 뭐 고증이 뭐가 중요합니까? 고증이 존나 중요합니다. 예, 고증이 존나 중요해요. 왜 그래? 예를 들어서 아바타 이제 판도라에 나오는 이 해양 생명체들이라는 그 애들 있잖아요. 바다에서 살 거면은 유선형이어야 돼. 유선형이다던가 이게 수중호흡을 하면은 아가미가 달려 있어야 돼. 수중호흡을 못 하면은 어디 그 콧구멍이 달려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체 역학적으로라던가 공기 역학적으로라던가 그런 것들 존나 철저하게 짜놨는데 생각보다 좀 짜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이 생각이 존나 깊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바타 모래기 보면은 이제 시 드래곤이라던가 크랩슈트라던가 시 와스프라던가 RDA의 새로운 장비들도 겁나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RDA의 새로운 장비들도 나오는데 그 RDA의 새로운 장비들도 너무 고증대로 가면은 좀 멋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고달프고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거든요. 이때 공개 오디션 할 때 아역 배우, 자 아바타 아역 배우 뽑습니다. 뭐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세요 했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 15,000명이 지원했습니다. 1편이 2009년에 나왔고요. 물의 길이 2022년에 나왔습니다. 13년이 걸렸어요. 오늘 할 얘기는 뭐야? 왜 아바타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는데 13년이 걸렸냐는 거야. 예, 오늘 얘기할 건 핵심이 그겁니다. 아니 뭐 저번 시간에 제임스 카메론이 3D 촬영에 대한 그 시스템이라던가 규격화 다 했다며. 노하우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아바타 1편에서 2편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왜 오래 걸렸는지 오늘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아역 배우 15,000명. 15,000명을요. 핵심 16명으로 추려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미쳐버리죠. 그때부터 오디션 하는 거부터. 자, 그랬는데 이제 아바타 촬영 현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역 배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애들이 뽑혔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욕하면 안 돼. 이게 액단은 큰일 나죠. 액단은 아바타 촬영장 가면 좆됩니다. 왜? 벌써부터 욕했잖아.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교육상으로 정서상으로 안 좋은 거야. 이게 특히 헐리우드는 아동 보호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아동의 인권이라던가 이거 보통 애들 캐스팅하면은 애들 수업 시간이라던가 애들 쉬는 시간 확실히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야. 복지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애들 있을 때 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촬영장에서 벌금 매기기 시작합니다. fuck F워드 얘기하죠. F워드 $5 벌금. 그리고 S워드 얘기하죠. S워드 shit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1. 그러니까 벌금 매기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한테 교육상으로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아이들 그 앞에서 모범이 되고 싶어갖고 욕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누구야? 바로 스티븐 랭. 마이스 코리치 역할의 스티븐 랭. 그리고 제이크 술리 역할의 샘 워딩턴. 이 둘은요 자판기였습니다. 욕이 입에 뱄어. 액다처럼 말이죠. 액다한테 슈발은 뭐야? 욕이 아니죠. 감탄사라던가 취임새야. 그런데 이 둘은 그냥 자판기인 거야. 샘 워딩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시작할 때 일단 자기가 자진해갖고 $40 먼저 선입금합니다. 자, 촬영 시작하면은 샘 워딩턴이 지갑 딱 꺼내 갖고 $40 먼저 넣고 혹시 초과하면 얘기해줘잉.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선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장난 아니게 자판기였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둘이 자판기였는데 끝판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야? 제임스 카메론이죠. 제임스 카메론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자기가 욕한 거를 카운트를 했다라면은 아마 영화 제작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욕해갖고 나온 벌금이 있죠. 요거는 동물단체에 기부. 뭐 회식비로 쓴 건 아니고 동물단체 같은 데다가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타협점을 찾죠. 어떻게? 이제 욕을 할 순 없잖아. 아씨! 이런 수박! 이런 식으로. 이런 개세마리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타협. 자, 그래서 시고니 위버가 또 캐스팅이 됐단 말이에요. 시고니 위버가 키리로 캐스팅이 됐죠. 근데 이제 시고니 위버가 나이가 70대예요.
위버 나이가 60에서 70대고, 그다음에 키리 같은 경우에는 작중의 나이가 이제 10대죠. 10대 소녀란 말이야. 여고생이란 말이야. 여고생. 전차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여고생쯤 되는 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고니 위버가 얘를 연기를 했는데,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처음 제안했을 때 시고니 위버가 제가요? 여고생 여중생을요? 오케이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잘 어련히 설득을 해갖고는 시고니 위버가 이제 키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 거 아니? 원래 제작진이 설정해놨던 플로상의 시리는 뭐냐면은 네이티리처럼 왈가닥하는 여전사였습니다. 되게 근데 우리 무레길 보면은 키리 되게 소녀 하잖아요. 애가 되게 남들한테서 겉돌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연기가 왜 바뀌었느냐? 시고니 위버 원래 10대 성격이 그랬어요. 10대 시고니 위버는 되게 소녀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4차원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고니 위버가 좀 딜을 하죠. 나 이거 못 해먹겠어. 내 어렸을 때 그 희미하던 기억을 내가 끄집어내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씨바 지금 할머니가 다 돼갖고는 요 소녀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성격이랑 안 맞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키리의 성격이 이따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왈가닥하는 여전사였는데 감성 충만하죠. 감성 충만한. 그 다음에 케이티 윈슬렛 있죠. 타이타닉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임스 카메론의 성격이 점점 원래 안 좋았다가 점점 소프트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이 제임스 카메론한테 타이타닉 찍을 때 존나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땠어? 이 새끼랑은 다시는 영화 안 찍는다. 물론 제임스 카메론은 케이트 윈슬렛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 입장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은인이야. 근데 타이타닉 찍을 때 제임스 카메론한테 존나 시달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타이타닉 찍고 나서 다시는 저 인간이랑 같이 안 해. 술은 같이 마실 수 있지. 술은 같이 마시고 뭐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막 그렇지. 근데 뭐야? 일은 못 해먹겠어. 함께해서 개 같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케이트 윈슬렛도 나이를 먹었고 제임스 카메론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임스 카메론이 케이트 윈슬렛이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캐스팅 제의를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눈치를 겁나 많이 봤답니다. 이때 케이트 윈슬렛 왜? 지가 타이타닉 때 한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도 인터뷰하면서 타이타닉 현장 말인가? 좆같았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눈치 같이 아바타 찍지 않겠어? 근데 케이트 윈슬렛은 되게 나이 먹었으니까 흔쾌히 또 수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임스 카메론이 케이트 윈슬렛 눈치를 겁나 많이 봤다는 그 후문이 있는데, 막상 촬영이 시작이 되니까 영혼의 듀오였던 거야. 연기 디렉팅을요 제임스 카메론이 하면은 아이들한테 케이트 윈슬렛이 그것을 지도를 해줘요. 사실상 애들 군기반장 혹은 아이들 담당인 거야. 애들 연기 지도해준다던가 아니면 제임스 카메론이 내렸던 디렉팅 있죠? 그것을 케이트 윈슬렛이 애들한테 풀어서 얘기를 해줘. 아니면 케이트 윈슬렛이 그거를 디렉팅을 대신 해주는 거야. 사실상 통역계 해병인 거야. 통역계 해병. 그래갖고 케이트 윈슬렛이 또 큰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아바타 1편이랑 물의 길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알던 맛이지만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를 찍고 나서 그 헐리우드에 3D 붐이 불었죠. 아바타 이후로 이제 볼만했던 3D 영화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볼만했던 게 호빗 시리즈였습니다. 호빗 시리즈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HFR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 프레임 레이트 48프레임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3D 영화를. 원래 영화는요 24프레임이에요. 이제 보통 나무위키를 봤다던가 게임으로 영상을 배웠다던가 그런 애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눈은 보통 24프레임이 넘어가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나 144프레임이나 다 똑같은 거야 라고 그런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인간의 눈은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24프레임이 가급적이면은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마지노선이에요. 애니메이션은 보통 한 15프레임 정도로 두죠. 왜 24프레임이야? 간단합니다. 용량 때문에. 프레임이 늘어나면요, 프레임이 뭐야? 영상이라는 거는, 이미지라는 거는 사진이 여러 장 넘어가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 1초에 몇 장이 넘어가느냐?
24프레임은 뭐야? 1초에 24장의 사진으로 영상이 연결이 되는 거야. 액다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올렸어. 이게 1초죠? 1초에 이게 사진이 몇 번 분할이 되느냐? 24번 분할되어 있느냐? 60번 분할되어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납니다. 예.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뭐야? 인간의 눈이 그렇게 튄다고 느끼지 않는 동시에 그리고 최대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게 24프레임이에요. 어느 정도 게임하는 사람들도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헛똑똑이 같은 인간들이 꼭 인간의 눈은 24프레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고 주사율 모니터는 필요가 없다 뭐 그딴 얘기를 하는데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00프레임 넘게 촬영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바타가 중요한 건 뭐냐? 아바타는 그냥 관찰하는 영화인 게 아니라 아바타는 체험입니다. 영화를 보는 느낌이랑 우리가 체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영화의 24프레임은 괜찮은데 게임의 24프레임은 거슬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야? 게임하는 사람은 60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 게임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기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게임은 프레임률이 높은 게 중요해요. 게임이 24프레임, 30프레임 나온다? 조진 거죠. 근데 영화는 괜찮아. 왜? 영화는 일반적으로 관찰자 입장이야. 그리고 우리가 24프레임으로 영화를 보는데 길들여져 있어. 근데 아바타는 딱 그 사이란 말이야. 아바타는 지켜보는 것과 체험의 사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아니죠. 24프레임으로 판도라를 체험하니까 어색한 거야. 조금 어색한 거야.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감독이었던 피터 잭슨이 타협했던 게 뭐였어? 하이 프레임 레이트 48프레임으로 찍는다. 원래 영화는 24프레임이죠. 영화를 48프레임으로 찍어갖고 상영을 한다. 3D 영화는 왜?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아바타 물의 길에서도 이제 이 기술이 도입이 되거든요. 피터 잭슨이 맨 처음 도입한 건데 그거를 이제 호빗을 보고서 제임스 카메론도 이거 괜찮다고서는 이 하이프레임 레이트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질감이 존나 듭니다. 이게 어쨌건 영화는 영화였던 거야.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이프레임 레이트로 48프레임으로 호빗이 상영이 됐었죠. 근데 내가 처음에 호빗 뜻밖의 요정 봤을 때 첫 장면에 적응이 안 됐어요. 배속이 걸린 느낌이었단 말이야. 3D로 봤는데도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영화를 본다는 느낌이어서 그랬을까? 내가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초반부에는 좀 뭔가 적응이 안 돼. 이질감 느끼다가 이게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48프레임인 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바타는요, 모든 장면을 48프레임, 하이프레임 레이트로 찍은 게 아니라 일부 장면만 찍기로 합니다. 그리고 호빗이 48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멀미 나온다는 얘기가 겁나 많았습니다. 애초에 3D 영화 자체도 멀미가 많았는데 원래 이게 13년이 걸렸다 그랬죠. 왜 13년이 걸렸느냐? 제임스 카메론이 3D 기술을 발달하려고 했고 그 당시 인터뷰했던 게 뭐였냐면은 안경 없이 3D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기술이 구현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술을 얘네들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영은 극장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극장은 제임스 카메론이 어떻게 못해요. 이거 하이프레임 레이트 있죠. 하이프레임 레이트 48프레임 있잖아. 호빗이 처음 나왔을 때 호빗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3D 그 상영기 있죠. 극장에 영사기 있잖아. 호빗 때문에 영사기를 바꿨는데 그 당시에 못 바꿨습니다. 호빗이 언제 나왔어 이게? 그 당시에 호빗 때문에 국내 국장들이 그 영사기를 바꿨어요. 근데 전부 다 못 바꿨어. 그게 다 돈이거든. 호빗 빼고는 그리고 하이프레임 레이트로 영화를 상영할 일이 하등 없습니다. 아,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영화를 60프레임으로 봐갖고는 그게 고급인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플레이어들 보면은 프레임 추가 기술이라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영화 볼 때 24프레임으로 찍은 영화를 60프레임으로 만들어준다던가 40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뭔가 대단히 상위 기능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게임은 60프레임이 상위 기술인 게 맞아. 근데 영화라던가 영상은요, 그건 상위 기술이 아니에요. 프레임을 늘려주는 거는요, 영화라던가 영상에서는요, 필요에 따라서는 상위일 수 있는데 24프레임으로 만든 거, 30프레임으로 만든 거를 강제로 60프레임으로 만들죠. 그거는요 상위 기술이 아니야. 제작자가 의도한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꼭 이상하게 헛똑똑이처럼 영상 관련해갖고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위화감도 느껴지고 디테일도 뭉개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프레임을 높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원래 24프레임을 만들었던 걸 60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서는 뭔가 대단하게 상위 영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헛똑똑이들입니다 그거. 시네마 카메라 있잖아요. 영화 찍는 시네마 카메라들 있죠. 12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어요. 120프레임으로도 찍을 수 있고 좋은 거는 240프레임이라던가 그 이상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빡대가리가 아니에요. 그거 아는데도 일부러 24프레임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영화랑 게임이랑 1대1로 대응되는 걸로 생각을 해갖고는 영화도 120프레임, 60프레임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이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이미 영화 시네마 카메라는요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미 10년 전부터 120프레임이라던가 24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호빗 때 호빗은 심지어 체험하는 영화인데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아바타 물의 길도 체험하는 영화기 때문에 호빗도 체험하는 영화인데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단 말이야. 48프레임이 토할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3D 안경이 필요 없는 3D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영화관의 영상기를 다 바꿔야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D 안경 없는 3D는 그냥 없던 일로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사실 3D 영화 사람들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경 쓰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3D 안경 존나 불편하단 말이야. 제목부터가 물의 길이죠. 이때 제작자들이 처음에 시나리오 바꿔서는 눈앞이 깜깜했답니다. 왜 그래? 촬영하는 장면 대부분이 물이 있는 거야. 그래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 물 그래픽은 원래 물을 그래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었단 말이야. 배우들 입장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서 힘들어. 촬영하는 사람들은 어때? 촬영하는 사람들은 장비, 방수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전부 다 힘들어.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 안 힘든 파트가 없는 거야. 아바타가 유명한 건 뭐였냐? 모션 캡처 시스템이었죠. 모션 캡처를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모션 캡처는요 적외선으로 했습니다. 센서 있죠? 요 센서 3D 카메라도 쓰기는 하는데 어떻게 배우가 이제 CG로 상태로 모션 캡처 할 때는 요거 적외선 센서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모션 캡처를.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물속에 들어가면요 여론이 적외선으로 안 잡힙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가까이 가야 된다던가 그런단 말이야. 일정 거리 떨어진다던가 그러면은 적외선 센서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적외선이 안 되면은 자외선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외선 센서를 쓰기로 합니다. 근데 뭐야 이미 14년에 걸쳐갖고 적외선 센서, 모션 센서 그런 거 만들어놨잖아. 모션 캡처 센서를. 근데 뭐야? 자외선 센서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물속에 다 들어가서 제임스 카메론이 찍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래 아바타 제작할 때 어떻게 했어? 물속 장면은요 CG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원래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계획은. 왜? 이게 실사로 찍는 게 아니라 모션 캡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촬영 장면 보면 알겠지만 뭐야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은 굳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CG를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래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무용하는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 와이어로 매달려도 보고 땅에다가 밀어도 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제임스 카메론 완벽주의자잖아. 물은 저항이 있어요. 물은 저항이 있는데 이게 와이어 매달고서 하늘에서 허우적거리고 이러는 거는 저항을 안 되는 거야. 저항이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진짜. 배에다가 바퀴 달고서는 슉 요러고 가기도 해보고 아니면 와이어 달아갖고는 요런 신용도 해보고 무용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미리 시연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아닌 거야. 이거 아니야. 감독님 뭐가 문제죠?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 물 속에 그 느낌적인 느낌 알지? 물은 저항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스무스한 거야. 아니면은 사람이 물에 있는 척 연기하는 느낌인 거야. 아닌 거야. 안 돼 이거. 물 불러야 돼. 물은 답을 알고 있죠. 거기다가 또 뭐야? 이게 물에 들어가면요. 이게 표정이 숨 찾는 연기가 좀 그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렇죠. 저스티스 리그에서 아쿠아맨 어땠어? 물속에서 숨 참는 아쿠아맨이라고 비웃음 존나 받았잖아. 저스티스 리그에서. 저스티스 리그에 나온 아쿠아맨 뭐였어? 물속에서 숨 참는 아쿠아맨 하고 사람들이 존나 비아냥거렸잖아요 이때. 그쵸? 근데 뭐야 아바타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차피 수중호흡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아쿠아맨은 물속에서 수중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 참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근데 뭐야
아바타 물의 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아가미 호흡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물속에서 진짜 숨을 참아야 돼. 그러니까 숨 참는 연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은 연기가 좀 어색해요. 표정 연기가 어색하단 말이야. 아바타의 핵심은 뭐야? 이모션 캡처 시스템이라 갖고 표정 연기도 담죠.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주목한 건 뭐야? 저항 때문에 생기는 물속에서의 어색한 연기, 그리고 숨 참으면서 나오는 그 표정들 있죠?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야, 물탱크에 물 채워. 야, 수조에 물 채워! 그래갖고 물에서 찍는다. 우리 물에서 찍는 장면은 다 물에서 찍는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중 촬영하는데, 모션 캡처를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이거 센서가 적외선 센서라 그랬죠? 적외선 센서여갖고는 이게 적외선 센서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인식이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자외선 센서를 개발을 해. 자외선 센서 모션 캡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야? 다이빙하는 장면은 어떻게 찍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저희가 드디어 적외선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자외선 시스템도 가져왔습니다. 오! 잘했어요. 근데요, 다이빙하는 장면은 어떻게 하겠죠? 이거 프리프로덕션 단계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작자였던 존 랜도 있죠. 존 랜도 집에 수영장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작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 와. 그래갖고 기술 스텝 소수 있죠. 기술 스텝이라던가 이거 간북극 인원들 와갖고는 존 랜도네 집에 수영장에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이빙 장면 어떻게 찍을지 이 사람 집에서 카메라 한 대로 연습을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 노하우가 쌓였단 말이야. 노하우가 쌓이면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다이빙 풀이 있단 말이야. 스노클링 연습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다이빙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깊은 풀에 들어가잖아요. 다이빙 풀에 가갖고 카메라가 6대로 늘어나요. 카메라 6대로 늘어가갖고 카메라 6대로 이제 촬영 연습을 하는 거야. 수중 촬영 연습을 해요. 여기서 이제 노하우라던가 짬이 차였죠. 그럼 어떻게? 초대형 물탱크를 하나 만듭니다. 초대형 물탱크를 만들어갖고 초대형 물탱크에다가 이제 카메라가 아까 몇 대였죠? 한 대에서 6대로 났죠? 이번에 40대로 늘어납니다. 한 번에 돌아가는 카메라가. 그래서 실험하는 거야. 물 바깥에서는 원래 썼던 거 있죠? 원래 썼던 적외선 센서랍니다. 물 바깥에서는. 근데 물 속에서는 자외선 센서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두 카메라가 한 번에 동시에 연동이 돼야 돼요. 이게 등장인물들이 막 잠수했다가 몸이 물에 반대 잠겼다가 그 지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카메라 2대를 동시에 돌려야 된단 말이야. 사실상 카메라 4대죠. 왜 그러냐면 3D 카메라는 카메라 2대 씁니다. 카메라 2대가 한 묶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2대가 동시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또 묶어야 돼요. 적외선 카메라랑 자외선 카메라랑 묶어야 돼. 왜 그래? 아바타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이미 CG가 반영이 돼갖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다시 짜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또 지랄이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자외선으로 하잖아요. 자외선으로 하는데, 자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은 내가 아바타 물의 길 봤을 때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요 물에 수면에 반사광 있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갖고는 잔잔한 물길 위에서 엄청 맑은 물에서 이 수영안경 끼고서는 수면을 딱 보면 어때요? 수면을 보면 이 수면의 반사라던가 일렁이는 느낌 있잖아요. 요 느낌이 나 진짜 개 미친 또라이 같다고 느꼈거든요. 변태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자, 자외선 센서는 뭡니까? 열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자외선 센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스바꺼 수조에다가 물을 채우고 딱 하니까 이게 산란이 있죠. 수면에 산란이 되는 게 센서를 교란시키는 거야. 뒤에다가 거울 두고 찍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 센서가 시발 사람이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어떡하면 좀 벅벅. 스바꺼 기껏 그 기술 개발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또 제임스 카메론 여기서 내가 해봐서 알아. 이거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제임스 카메론이 예전에 어비스 찍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비스 뭐야? 요 에드 해리스 나왔던 영화였죠. 요 어비스. 요게 포토샵이 요것 때문에 탄생했죠. 여기서 포토샵 사용됐었죠. 어비스에서. 이때 제임스 카메론 어떻게 했어? 수조에다가 검은색 공을 풀었어요. 공 알갱이를 풀었단 말이야. 공 알갱이를 푸니까 어떻게 돼? 위에 물 일렁이는 거는 보이는데 어떻게 해? 반사광이 차단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는 괜찮나 했는데 그거 보면 실제로 보면 캐비어처럼 생겼거든요.
제임스 카메론이 어비스 때 찍었던 거는 저기 뭐야 캐비어 같아요. 검정색에다가 조그만 알갱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공을 푸니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자, 요 공이 검은색이잖아요. 조명은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수면에서 오는 조명을 검은색 공이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안막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검은색 공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반사가 되지 않으면서 빛을 투과해줄 게 필요해.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다가 반투명 하얀색 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갖고 요걸 물 위에다 풀어갖고 그래서 빛은 빛대로 투과가 돼. 근데 반사광은 막아줘. 근데 이거를 제임스 카메론이 고안을 했다는 거죠. 짬 처리는 보통 아래 직원들 맡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라던가 자외선 카메라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거는 밑에 직원을 맡긴단 말이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임스 카메론이 그거 공 쓰면 돼 공. 그래갖고 자 빛이 산란되는 걸 막았어요. 자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제임스 카메론은 또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아바타 물의 길 보면은 스킹윙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날치처럼도 생겼고 엘리게이터 가처럼 생겼는데 스킹윙이 얘 코어가 대단하죠. 코어가 대단하고 얘가 그냥 이끌한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꼬리는 반쯤 물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상반신만 글라이딩 하듯이 가죠. 그래서 추진력이 어떻게 돼? 이끌하는 바람을 탄다던가 자기 날갯짓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스킹윙은 어떻게 돼? 활공은 날개로 하고 뒤에 있는 꼬리의 추진력으로 계속 그 반쯤 활공을 합니다. 마치 위그선이라던가 바지선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스킹윙은요 설정상으로요 이러고 몇 시간 동안 날아다닐 수 있어요. 봐봐. 요러고 이게 작전에서 스킹윙이 요러고 다니죠. 요 상태로요 잠깐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설정상으로 스킹윙은 이 상태로 몇 시간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코어 힘이 미친 거죠 얘네가. 자 그 문제가 있어요. 해봐야 돼. 모션 캡처를 해야 돼.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저번 시간에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그 말 위에서 실제로 막 그 기마샷 타고 파르티자샷 타고 막 그랬잖아. 그쵸? 이거 설정은 이렇게 짜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는 거야. 요런 방식이. 모션 캡처를 해야 되잖아 아바타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 가능했습니다. 제토베이터라 그래갖고 요건 물 저기죠? 요거는 호스죠 호스? 호스에서 물을 빨아먹어갖고 물을 워터제트로 해갖고는 요거 타고 날아다닌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레저 스포츠죠? 이걸 제토베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제토베이터가 이거 스키밍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제임스 카메론. 이야 오졌다 이거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든 게 있었습니다. 요걸 이 배우들이 모션 캡처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제토베이터는요 보면은 사람이 위에서 조종을 해야 돼요. 조종관을 잡고 요러고 조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바타 물의 길 보면 어때요? 사실 조종은요 밑에 있는 요 생물이 하고 사람은 요거만 잡고 있단 말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비족은 손잡이만 잡고 있어요. 나비족은 굳이 이렇게 그 기수짓을 안 해도 되는 게 요거 연결을 하잖아요. 신경다발 연결을 하면은 정신으로 조종을 하기 때문에 나비족은 굳이 요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잡고만 잘 있으면 돼. 근데 스킹윙을 이렇게 하는 건 좋았는데 제토베이터는 사람이 타고 다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조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조종하는 이 모션이 너무 짜치는 거야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조종하는 사람이 대역으로 들어갑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대역으로 들어가요. 모션 저기를 캡처 장치를 안 만들어.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 사람이 동물인 거예요. 조종하는 사람은 동물인 거야. 대신 모션 캡처 장비는 안 달아놔요. 두 명이서 하면 되지. 조종하는 건 사람이 해. 근데 뭐야 모션 캡처 장치는 안 달아놨어. 그리고 그 사람을 배우가 잡는 거야. 니는 인자 동물이요. 보통 뭐 워터제트 장치라던가 저런 제토베이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키밍이라던가 판도라의 생물인 거야. 뀨뀨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배우가 이 사람을 잡고서는 동물처럼 연기를 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하면 뭐야 이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정글에서 활동을 하니까 배우들을 강제로 정글로 보내갖고 캠핑하게 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했어? 제이크 설린의 아이들 있죠. 얘네도 진짜로 정글 가갖고 또 캠핑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네이틸이랑 제이크 설리 역할했던 이 배우들도 그 1편 찍었을 때 정글 가갖고는 정글에서 캠핑하고 야생 체험했잖아요. 애들도 데려가고 애들도 이제 정글에서 캠핑하는 거야. 제토베이터 조종한 사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촬영하기. 그러니까 1,000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제토베이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냥 안 씁니다. 요런 제토베이터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안 써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쓰기 편하게 개량을 합니다. 바다로 가서 직접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즈한 요런 장비들 있죠. 실제로 가능한지 스턴트맨들 먼저 보내요. 스턴트맨들이 먼저 가갖고 바다에서 나중에 툴쿤의 이거 있잖아요. 다 만든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바다에서 직접 기술 실증도 해봅니다. 기술 실증 해보는데 어때? 요 에루 있죠. 일루 있죠. 일루. 자가용으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플래시오사우루스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돌고래 물개랑도 비슷하게 생긴 요 일루 있잖아요. 원래 이 일루의 디자인은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어. 원래는 얘 일루 보면은 작은 지느러미가 앞에 있고 큰 지느러미가 전부 다 뒤에 있잖아요. 원래 큰 지느러미가 앞에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배우가 막상 타고 연기를 해보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꼴림의 미학이죠. 요 S자 라인 있죠. 요 라인, 이게 제임스 카메론은 존나 중요했던 거야.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이게 죽었다 깨나도 이 라인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요 지느러미가, 큰 지느러미가 앞에 있으면은 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를 바다에 나가서 알았어요. 바다에서 요 일루 비슷한 체형에 그걸 만들어 갖고 진짜로 끌고 사람이 그 위에 타봤단 말이야. 진짜로 이걸 했어요. 진짜로 바다 나가갖고는. 그랬는데 그 꼴리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물체 디자인을 바꿔버리죠. 요 일루가 원래 앞에 커다란 지느러미 달려있었는데 지느러미 큰 걸 다 엉덩이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증과 창작을 서로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기술 실증하는 거예요. 제토베이터 타고. 보면은 제이크 설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이크 설리가 작중에 요러고 타고 다녀갖고 조준하잖아요. CG 아니야. 실제로 했어. 나중에는 진짜 조종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진짜 배우가 타. 나중에는. 자, 그랬는데 어떻게? 제토베이터 타면서 스턴트 배우들이 요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되는데 안 되는데. 자, 그랬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죠.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 아바타 본편에서 나오는데 제토베이터 타고서는 어떻게 조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속도 괜찮았어. 물속에서도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제토베이터 타다가 물에 딱 들어가잖아요. 고속으로 날고 있다가 물속으로 딱 잠수를 하잖아. 그러면은 물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물의 저항이 미친 거야. 못 버팁니다. 이거 아바타 그래갖고 실제 물의 길 보면은 비슷한 장면 계속 나오거든요. 제이크가 처음에 스키밍 길들이는 장면이 그래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거든요. 물속에서 제토베이터라든가 제트바이크 같은 거 다 잡고서는 버틸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물속에 입수하는 그 순간인 거야. 물속에 입수하는 그 순간에 스턴트 배우가 못 버티는 거야. 그 저항이 너무가 심해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안돼. 사람 불러야 돼.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수중에서도 괜찮고요, 이 물 위에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 속에 들어갈 때 못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어떻게? 방법을 찾으세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그래갖고 방법을 찾아요. 접촉하는 딱 그 타이밍 있죠. 물에 딱 입수하는 그 타이밍 있죠. 그때 물 수면에다가 헤딩해. 원래 그동안은 뭐야, 그 상태 그대로 빠지니까 얼굴에 물이 딱 그 저항이 딱 맞아갖고는 오고곡 해갖고 날아갔단 말이야. 근데 뭐야, 딱 입수하는 그 타이밍에 물에다가 대가리를 딱 박아. 그러면은 버틸 수가 있는 거. 이게 작중에 제이크 설리가 스킹윙 길들이는 장면이 그래서 왜 나온 거야?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는 못 찍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 수많은 장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스턴트 배우들을 데려가갖고는 잔잔한 바다에서 찍어봤는데 이거 시발 바다에서는 못 찍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다는 그때그때 기상 상황의 문제도 있고 환경 보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제 바다에서는 못 찍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세트에서 찍어야죠. 자, 근데 그냥 물탱크 만들었으면 안 됐어요. 일단 존나 커야 돼요. 물탱크가 겁나 커야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파도랑 조류가 있어야 돼요. 파도랑 조류가 있어야 돼요. 물 위가 일렁이는 건 기본이고 물 속에서도 조류가 있어야 돼요. 조류가 있어야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그 배우들이 조류를 흐트리고 간다던가 아니면 배우들이 조류를 타고 뭔가 연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다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실내 파도 풀장 수준이 아닌 거야. 바다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임스 카메론이 쌉기압입니다. 물탱크 설계를 제임스 카메론이 같이 해요. 물론 세트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하는데 어떻게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설계에 그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제임스 카메론이 쌉기압인 게 그거죠. 아무튼 만들라고 그렇게 징징거리는 감독도 존나 많단 말이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독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아 이 새끼들 담배 딱 이러면서 비켜봐 이 새끼들아 이거 있죠. 제임스 카메론이 마음에 드는 게 그런 거야. 보통 완벽주의자의 탈을 써갖고는 땡깡거리는 새끼들 존나 많단 말이야. 안 되는데 책상 물림 새끼들 감독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제임스 카메론 아 이 새끼들아 비켜봐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 자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조류랑 파도 만드는데 설계를 지시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파도를 만들다 보니까 파도를 어떻게 만들어? 쌉기압인데 여러분 그 댐 보면은 그 간문 있잖아요. 댐의 간문 물 막는 차폐벽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와 갖고는 그거를 쇳덩이를 슈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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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그래서 파도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파도도 그냥 만든 거 아니죠 여러분. 파도는요 대충 물이 일렁이면 안 돼. 워터파크처럼 대충 물이 일렁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파도처럼 해야지 당연히. 제임스 카메론이잖아. 진짜 파도처럼 일렁여야 돼. 대충 워터파크처럼 그렇게 만드니까 아니야 이거는 진짜 파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간문처럼 그렇게 하고 만들어요. 자 기술 만들어 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방법 알려줬지? 자 그럼 연습해와서 촬영해. 천원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갖고 어떻게? 간문이 있죠? 그 댐이라던가 간문 같은 데 있는 그런 초대형 쇠문 같은 걸로 물 위로 왔다 갔다 해갖고는 파도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런 배우들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안전장치도 또 설계를 해.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저기 무언가를 잡고 물속에서 이동한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에 부딪힌다던가 물속에 무언가가 있는다던가 아니면 물속에 무언가 주인공들이 잡고 간다던가 아니면 무언가가 주인공들을 길막을 한다던가. 근데 그거 촬영장에서 실시간으로 세팅하면 존나 오래 걸린단 말이야. 수조에 물을 채워놓고 물을 다시 뺄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 그게. 자 촬영 끝났습니다. 수조에 물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팅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쌉기압이죠? 바닥이 움직입니다. 이거 수조 바닥이 움직여서 어떻게 낑 착용해서 수조가 올라옵니다. 수조 바닥이 올라와. 세팅해 다시 담궈. 그리고 또 세팅해 다시 담궈. 아니면 이제 물에 빠지는 장면이었죠. 배가 물에 그 잠기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럼 좀 기울어야 될 거 아니야. 수조 바닥이 또 기울어.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 물속에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숨을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호흡기를 끼죠. 원래 배우들은 산소통 메고 호흡기 끼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호흡기를 끼면 어떻게 되냐면은 숨을 들이쉴 땐 괜찮았는데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은 요 물방울 있죠. 물방울이 존나 많이 올라. 자외선 센서 있죠. 자외선 센서가 이게 또 혼돈을 일으킵니다. 요 물방울 때문에. 배우들이 이게 지금 카메라 감독 한 명만 지금 이러고 두 명에서만 나오는 거품이 이런데 배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면은 카메라 센서가를 이게 공기방울이 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숨 참아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촬영 감독도 하면 안 돼요. 촬영 감독도 그 물방울 때문에 그 산소통을 매면 안 된단 말이야. 숨 참고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쌉기압인 게 뭐냐면 제임스 카메론이 물어봅니다. 촬영 감독한테 아니 숨 참고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당연히 족밥들 안 데려왔죠. 아바타 물의 길에서 수중 촬영하는 팀들은요 프로들이에요. 백상아리 찍고 평소에 다큐멘터리 찍고 평소에 잠수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촬영 여건을 위해서 그 사람들 원래 숨 안 쉬고 촬영하는데 이골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아니 가능할 수 있겠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오 가능은 하죠. 숨 참을 수 있는 애들 위로 찾으면 돼요. 가능해요. 근데 전원 전부 다 숨 참을 수 있는 애들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됐어. 그럼 문제는 뭐야? 이 사람들은 원래 업이란 말이야. 원래 막 상어 찍고 물개 찍고 그다음에 물고기 찍고 그러느라고 이 사람들은 원래 숨 참는 게 디폴트였단 말이야. 그런데 배우들은 어떻게 할 거야? 참아야지 어떡해. 자 근데 여기서 배우들은 어떻게 참느냐, 이게 또 디테일이 갈립니다. 제이크 썰린의 가족들 있잖아요. 얘네는 물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쉬었어요. 왜?
참는 연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 숨을 참아야 돼요, 배우들이. 근데 제이크 설린의 가족들은 원래 물이랑 익숙하지 않던 사람들이잖아. 수영을 못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막 숨 참는 연기 있죠. 그런 것도 사실 괜찮아. 왜? 얘들은 원래 물에 익숙하지 않다는 설정이니까. 제이크 설린의 가족들은 괜찮아. 근데 뭐야? 멜카이나 부족 있죠? 원래 얘네 현지인들 있잖아. 얘네들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얘네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 얘네는 물에 익숙한 애들이기 때문에 물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야, 여기서 연기 난이도가 대박이었죠, 서로. 커크 크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버예요, 프리다이버. 물속에서 파쿠르하는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어? 제임스 카메론이 어디 가다가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커크 크랙 선생 아이십니까? 아, 저는 그 영화 하는 사람인데요. 저기 혹시 저희 영화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커크 크랙이 저기 명함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커크 크랙을 섭외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커크 크랙의 임무는 뭐야? 배우들을 숨 참고 물속에서 유영하는 걸 가르치는 게 이 사람이 임무입니다. 숨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가르치는데 그냥 이것은 기압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신체 역학적으로 일정 이상 가면은 몸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일정 이상 참으면은 몸에서 심장이 요렇게 뛸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커크 크랙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원래 시고니 위버는 어땠어? 제임스 카메론이 처음에 시고니 위버 섭외했을 때 그 시고니 위버 씨 물속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에구구, 이 양반이 돌았나? 아니 씨발, 내가 나이가 70이야 70. 30초 찾는 것도 힘들어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물속에서 숨 참아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지랄하고 있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커크 크랙이 처음에 시고니 위버한테 가르쳐 줍니다. 숨 참는 법 가르쳐 주니까 시고니 위버가 어떻게 돼? 처음 그 교습 받은 날 1분 30초를 참아냅니다. 30초도 힘들었던 양반이, 할머니가 30초도 힘들었던 할머니가 1분 30초로 늘어나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다 하죠. 근데 싫었던 게 있었어. 누구? 다 잘했거든요. 조 셀다나는요 너무 싫었어. 물에서 연기하는 것도 싫어. 그리고 숨 참는 것도 싫어. 조 셀다나는 물이랑 안 맞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네이티리는 스키밍 안 타고 다니죠. 네이티리는 그 나중에 이끌안 타고 다니고 그러죠. 물이랑 다행히도 작중 설정도 물을 싫어해. 네이티리 잠수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조 셀다나가 그걸 힘들어하고 싫어해서 설정을 바꿨던 걸까? 아니면 그냥 설정이랑 맞았던 거가? 진실은 저편 넘어요. 자, 그래갖고 케이트 윈슬렛이 대박이었죠. 케이트 윈슬렛 시발 또물이야. 타이타닉 때도 존나 추웠거든요. 타이타닉 때 케이트 윈슬렛 존나 힘들었단 말이야. 케이트 윈슬렛이 존나 힘들었던 거는 제임스 카메론이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있었지만 물속이 존나 추웠단 말이야. 그랬는데 시발 또 물에서 들어가라는 거야. 카메론 게이야, 나를 속인 거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케이트 윈슬렛이 제일 오래 참았죠. 케이트 윈슬렛이 7분 15초를 참았습니다. 물속에서 7분 15초를 참았어요. 그리고 원래 물 안 좋아했단 말이야. 타이타닉 때문에 함께해서 좆같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원래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케이트 윈슬렛의 취미가 뭐야? 잡념이 많잖아요. 잡념이 많으면은 잠수해갖고 명상하는 게 케이트 윈슬렛 취미가 됐습니다. 참 인생 참 기구하죠. 그렇게 물이라면 지긋지긋해갖고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메카이나 부족 있죠. 메카이나 부족. 그 물의 부족 있잖아요. 얘네 신체적 특징이 있죠. 물에서 헤엄을 치고 물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화를 해갖고는 얘네 보면은 요 손이 물갈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물갈퀴처럼 되어 있어갖고 수영을 더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요 손에다가 뭘 달아요. 손에다가 뭘 달면 해결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꼬리야. 이게 제이크 설린에는요 그냥 고양이나 원숭이 꼬리인데 요 메카이나 부족은 꼬리가 평평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갖고 꼬리로 수영할 때 보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영 다시 짜야 돼. 찍다 보니까 잠깐만, 얘는 이렇게 수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꼬리라던가 유영할 수 없으니까 요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뭐야? 아스발! 꼬리로 얘네 헤엄치는데 어떡하면 좋지? 다시 짭니다. 얘네 전용 수영 방법을 다시 짜요. 그래갖고 영화 보면 알겠는데 제이크 설린의 애들은 어떻게 해? 제이크 설린의 애들은 요러고 수영한단 말이야. 요러고 수영하는데 어떻게 해? 메카이나 부족은요 물고기처럼 해요.
돌고래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색한 거야. 꼬리 달면은 걸리적거려. 도움도 안 돼. 어색해요. 이게 최대한 어떻게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랑 이제 아바타 제작진이 어떻게 해? 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꼬리에다가 허리에다가 제트팩을 달아놔요. 워터 제트 있죠? 꼬리에다가 제트팩 따니까 연기가 존나 쉬워지는 거야, 얘네가. 그 음악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원래 아바타 하면은 제임스 호너가 있죠. 이 제임스 카메론의 어떻게 보면 음악 관련해서 페론사였던 게 이제 제임스 호너였죠. 근데 이게 아바타는 참 제작진들이 중간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제임스 호너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 사고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임스 호너의 음악은 거의 사용 안 됐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음악을 맡게 됐죠. 존 랜도. 이 모든 판을 깔고 자기네 집에 그 수영장도 제공을 했던 제작자 존 랜도 있죠. 존 랜도는 이제 불과제가 유작이긴 한데 아바타 물의 길이랑 불과제는 동시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 랜도의 유작이 이제 물의 길이랑 불과제가 됐죠. 그래서 아바타의 모든 것을 총괄했던 존 랜도 역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갖고 주요 제작자들이 많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작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인가. 촬영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기까지가 준비의 과정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랬죠. 다 시켜봤다 그랬잖아. 수영할 수 있는 애들은 수영시키고 그 다음에 뭐 헬리콥터 타는 애들은 헬리콥터 타고 그러는데, 자, 그 배우들을요 전부 다 모아요. 촬영하기 전날에 제임스 카메론이 배우들을 모아갖고 야간 다이빙을 시킵니다. 물속에 들어가갖고는 발광 생명체 보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촬영하는 배우들 전부 다 데려가갖고 야간 다이빙을 시켜요. 야간 다이빙 중에서도 스팟이 괜찮은 데 있잖아요. 북침 훈련인가? 그럴 수도 있죠. 야간 다이빙 시켜갖고 자, 아바타란 요런 것이다. 아바타의 물의 길의 감성이란 요런 것이다. 바닷속에다가 또 조명 세팅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작 비하인드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요, 간단히 했죠 오늘은. 다음 시간은 이제 아바타 물의 길의 스토리,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에서 추가된 설정들, 세계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